자, 필히 통하는 영문법 고등 기본편. 여러분 이제 고등 이번 3월 달부터 새로 나온 교재인데 상황이 많이 어수선해졌죠.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결석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부분 수업 부분의 진도를 설명을 해주고 함께 보내주는 그 교재 파일이 있는데 이 부분 풀어서 꼭 학원에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고등영문법 기본편 첫 번째 수업은 시제 부분인데요. 시제 부분 진도 나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영어에서 시제 표현하는 방법,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네, 그렇죠. 총 12개의 시제 표현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 배울 부분은 현재, 과거 시제, 그 다음 진행형. 그래서 여기 사실 뭐 여기에 미래만 더 집어넣고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하면은 12개의 시제 중에 무려 6개의 시제를 다 학습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미 예전에 몇 번 반복을 통해서 이 기본 시제 부분은 학습이 돼 있는 부분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정리한다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재 시제부터 알아보면 현재 사실이나 상태, 그 다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 그 다음 일반적인 사실, 그 다음 자연적인 진리, 과학의 진리,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씁니다. 자, 짐은 고등학교 학생이고 그 다음 토론토에 산다. 여러분이 밑줄 쳐야 되는 부분, 그렇죠, is 부분, 그 다음 lives 부분 밑줄 치고, 짐이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구나,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지금 토론토에 살고 있구나 라는 현재의 사실이나 상태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월드컵은 4년에 한 번씩 열린다. 저 takes에 동그라미 치고 반복적인 일이죠. 4년마다 한 번씩. 올해 근데 일본 올림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어긋나는 경우 같아요. 반복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요. 월드컵은 4년마다 열린다.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takes 현재 완료를 써주고요. 그 다음 판다는 주로 중국의 산악지방에 산다. 일반적인 사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죠. live에 밑줄을 쳐놓고 주어가 3인칭 복수, 서술형 쓸 때는 항상 여러분 3인칭 단수 복수, 그 수일치, 명사의 수일치 이 부분은 항상 신경을 좀 써주면 좋을 걸로 보여요. 그 다음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이다. 진리죠. 뭐 크게 재난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지구는 태양계로부터 세 번째 행성입니다. is 써주는 거 잊지 말고요. 자, 지금부터 5분 전, 10분 전, 100년 전, 뭐 1000일 전 다 과거 시제죠. 밑줄. 이미 끝난 과거의 일이나 상태, 아니면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 과거 시제를 씁니다. 어디에 밑줄 쳐야 될까요? 네, went에 밑줄 쳐야 합니다. 갔었는데, 선생님, 이게 간 건지 갔었는지 어떻게 알죠? 네, last Sunday도 밑줄을 쳐주면 되겠죠. 지난주 일요일이라고 문장에서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무조건 과거 시제로 써줘야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생각하면 그녀는 지난 일요일에 백화점에 갈 거야, 이렇게 쓰지 않기 위해서 갔었어, 이렇게 쓰기 위해서 과거 시제, 우리나라 말로 해도 이상하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매칭시켜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는 아팠는데 was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어디? 그렇습니다. yesterday에 동그라미 치고 밑줄 쳐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missed, 등위 접속사 and로 연결이 됐네요. 그래서 he was sick, 아팠대요 어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순간에 그의 수업을 못 들었겠죠. 그러니까 missed가 돼가지고 과거 시제가 병렬로 연결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2차 세계대전은 끝났습니다. 1945년 8월에 ended 밑줄 쳐주고, 역사적 사실이구나, 당연히 그때 1945년 8월이니까 그때는 과거 시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간단하게 체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현재 진행. 그러니까 현재 진행 기본 형태는 MRIs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인데, 용어를 가끔마다 헷갈려 하는데 VING의 요 형태, 요 단순 요 형태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고, 요 전체 형태는 수러의 이런 형태를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헷갈려 하는 학생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을 해줬고요.
지금 이 순간에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생하게 그러니까 조금 더 진행형 시제는 그 동작이나 상태를 생생한 묘사해주는 문장의 시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밑줄 진행 중인 1등을 나타낼 때 쓴다. 자, 주로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now랑 같이 쓰겠죠. 나는 클래식 뮤직을 지금 듣는 중이야. 지금 정말 이 글을 쓰면서도 듣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 시제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 나의 누나는 나의 언니는 currently의 밑줄 동그라미를 쳐줘야겠죠. 지금 최근에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현재.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 시제를 써주는 거고요. 과거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 순간에 뭐 하고 있었던 중, 그러니까 이 진행 시제는 사실 이 한글 표현으로 중이 가장 중요하겠죠. 대신 과거예요. 예를 들면 야, 너 어제 4시에 뭐 하는 중이었니? 라고 하면 얘기를 해줘야겠죠. 나 어제 뭐뭐 하는 중이었어 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을 때 과거 진행을 써주는 거고요. 자, 진행형의 기본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라고 봤을 때 여러분 여기서 시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이 비동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가능, 과거 진행도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 비동사 부분을 바꿔서. 그래서 was나 were 하고 현재 분사를 써주면 과거 진행 형태가 되겠죠. were reading 밑줄 쳐놓고 요 부분 보면 그녀가 들어왔을 때 그 순간 과거의 그 순간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 순간에 책 읽는 중이었어 라고 생생한 동작의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과거 진행을 써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나 미안해. 왜 미안했냐면 I didn't get your call last night. 어젯밤 네 전화 못 받았어. 일단 지금 만났나 봐요. 지금 만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왜 미안했냐면 나 어젯밤 네 전화 못 받았어. 근데 그 순간에 뭐 하는 중이었냐면 잠자는 중이었어. 그래서 이 부분을 과거 진행형으로 표시해 준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more grammar에서 진행형으로 쓰이지 않는 동사 주로 이제 문법 문제에서 종종 나오긴 하죠. 그래서 like, hate, want, know, think, believe, understand, exist, have, own, belong to와 같이 이런 부분이에요. 사람의 감정이나 지각이 뭐죠? 인지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소유 이런 뜻으로 쓰일 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대신 그 뜻으로 안 쓰이고 다른 동사로 다른 쓰임으로 뜻으로 쓰일 때에는 진행형으로 쓸 수 있다. 자, I think children are our future. 나는 생각한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데, 네, 여러분 아마 소설이나 뭐 일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I'm thinking 이라는 표현 분명히 쓰죠. I'm thinking of cutting my hair short. 해서 뭐뭐를 고려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땐 또 진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생각하다, 알고 있는 think의 뜻으로 쓰일 때는 진행형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침실이 3개 있대요. 집에. 이건 뭐예요? 소유의 의미죠. 가지다의 소유의 의미일 때는 진행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have가 소유의 뜻만 있는 건 아니죠. 먹다란 뜻일 때 동작을 나타낼 때는 is having, 먹는 중이야 라는 뜻도 되고 was having, 경험하는 중이야 이럴 때는 분명히 having을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실 이 문법 문제가 종종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예외인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많이 예전만큼 많이 나오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접근 가능하겠죠. 자, 다음 미래 시제와 진행형. 여기서는 파트를 이제 분리를 해놨는데 앞에서 이제 현재, 그 다음 과거, 그 다음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진행 배운 거고 여기서는 단순 미래 시제랑 미래 진행형 시제 배워볼 건데요. 단순 미래 시제는 조동사 will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will도 있고 자, be going to 부분도 있는데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will 같은 경우는 의지나 말하는 시점에 결심한 일, 대화하다 갑자기 결심한 일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will을 쓰는 부분이고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조금 미리 결정되어 있었던 미래의 계획적인 일을 나타낼 때는 주로 이제 be going to를 써줍니다. 그래서 버스가 자주 온다, 지나가. 그래서 자주 운행해.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길게 기다릴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사실은 상당히 대화의 느낌이 강하겠죠. 야, 버스 어차피 자주 오니까 너 더 이상 길게 기다릴 필요 없어. 아마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황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 조금은 더 추측이 가능할 거예요. 자, 나는 먹을 거야. 저녁 먹은 다음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2스푼을 먹을 거야.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에 아마 지금쯤 저녁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아마 이해하기 조금 더 쉬울 거로 보이고요. 나 배고파지고 있어. 나 그래가지고 지금이죠. 지금 배고파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점심 먹으러 갈 거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시점. 그러니까 보면은 거의 대화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조금은 더 편할 것 같고요. 내 생각에 날씨가 좋을 것 같아. 이번 주말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will이랑 be going to 부분도 사실은 뭐 문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중등 과정에서는. 그래서 그는 그의 직업을 끝낼 예정이야. 뭐 그만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은 계획돼 있는 미래를 표현할 때는 be going to를 쓰고, 좀 즉흥적인 미래를 얘기할 때는 will을 써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래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 확정된 미래의 일은 현재 시제로 나타내기도 하며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주는 부사절. 사실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에서도 미래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이거 예전에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해서 시조부 현미,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여러분 살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3번님은 봅시다. 그들은 실망할 거야. 만약 네가 돕지 않는다면 그들은 실망할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한글로 생각을 해보면 아직 네가 도왔는지 안 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돕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부사절 부분도, if 부사절 부분도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미래겠죠. 그렇죠? 그래도 그런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일반 현재 시제 부정 don't를 써주는 겁니다. want가 아니라. 그래서 if you don't help out, 돕지 않았지만 일단 만약에 안 도우면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써주는 거고, 대신 주절은 그대로 미래 시제를 써줘야 돼요. 그들은 아마 실망할 거야. 여기는 당연히 미래 시제로 써주는데 이 부사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시제상.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문법에서도 나오고 중학교 문법에서 당연히 나오고 나중에 토익이나 성인 시험에서도 종종 나오는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꼭 별표 쳐놓고 외워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미래를 나타내는 현재 진행형. 이건 뭐냐면 가까운 미래에 하기로 계획된 일을 나타낼 때 현재 진행형을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예요. 사실은 해석상의 문제긴 한데, 가까운 미래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재 시제를 써줘도 미래,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My brother is getting married on April 5. 가까운 미래라는 건 사실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아마 내 형은, 오빠는 아마 4월 5일에 결혼할 거야. 지금 결혼하는 중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결혼을 할 거야. 그래서 가까운 미래를 이런 식으로 진행형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학습해주면 좋을 것 같고, Our tuition is going up 10% next year. 그래서 우리의 수강료가 아마 내년에 10% 정도 상승을 할 거야. 그래서 내년이면 사실 이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죠? 가까운 미래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조만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굳이 표현하자면 조만간 아마 10% 정도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때 진행형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미래 진행. 한글로 물어볼 수 있겠죠. 야, 너 내일 4시에 뭐 하는 중일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It will be raining. 비 올 거야. 언제? 우리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 아마 비가 올 거야.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시제를 써주죠. 아마 비가 올 것 같아. 그래서 비가 오는 중일 거야 라는 그 생생한 그 순간의 형상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진행형을 썼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내 와이프와 나는 일본에 방문할 거야. 5월에.
한 일주 동안 일본에 방문할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문 중일 거야 라는 그 상태에 조금 더 생생한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방문 중일 거야 이런 식으로 미래 진행형을 써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진행형의 기본 형태가 비동사에다가 현재 분사를 써주고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 will이 더해진다 해서 will be VING가 미래 진행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요. 사실 여러분 이거 다 학습을 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요. 문제를 좀 바로 풀어도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 레벨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앞에서 6개의 시제를 다 배웠다면 이제 7번째 현재 완료 시제죠. 완료 시제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한 2학년 후반이나 3학년 초반부터 되면 계속 나오는 시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놔야 되고요. 그 현재나 현재 진행, 과거나 과거 진행은 선생님께서 설명을 할 때 점이나 그 순간의 점이나 아니면 진행 중인 선의 개념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완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 기간이 생긴다고 보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얘가 시작한 시점이 분명히 있고 그게 언제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완료 시제, 현재 완료의 이제 기본 형태, 그러니까 수러 부분이 have as 플러스 VED 과거 분사죠. 여러분 이것도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시제는 현재 완료고 여기에 쓰이는 VED를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시제는 현재 완료인데 거기에 쓰이는 과거 분사, 요 용어 정리 정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헷갈리는 학생은 그 네이버 유튜브에 그 레블루시 채널에 기본적인 백지정문법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주면 될 것 같고요. 기본 형태는 무조건 외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러 부분에 이 형태가 나오면 시제가 현재 완료구나. 현재 완료라는 거 언제 시작해서 일의 기간이 생긴 시제를 얘기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이 시점을 과거라고 보면 되겠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와 연관성을 갖거나 현재까지 영향을 끼칠 때 이때를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재 완료의 문법 문제는 뭐가 자주 나오느냐, 문장이 현재 완료에 다 밑줄을 쳐놓고 다음 줄 밑줄 친 현재 완료의 쓰임이 다른 하나는 이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이 뭘 골라야 되느냐, 과연 무슨 뜻으로 쓰였느냐, 현재 완료의 용법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힌트들이 있습니다. 문장에 already, just yet 이런 부분이 쓰이면 과거의 일이 현재의 바로 이 순간에 완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완료 용법으로 쓰인 게 있어요. 총 4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완료, 그 다음 결과, 뒤에 나오겠지만 그 다음 경험, 계속, 이렇게 4개의 용법으로 쓰이는 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가 이미 왔다, 도착했다, Let's get on, 타자.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친구들이 정류장에 도착을 했는데 버스가 이미 도착했다라는 건 무조건 과거에 버스가 도착을 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5분 전이든 1시간 전이든 버스가 도착을 해서 지금 이미 와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버스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를 써주는 거고요. 자, 나는 내가 주문했었던 신발을 이제 막 받았다. 자, 주문 언제? 과거에 했겠죠? 왜? 여기 ordered가 쓰였으니까 한글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문법적인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주문한 게 과거면 이제 막 받았으니까 드디어 이 현재 받게 된 상황, 완료된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already나 just yet, 그리고 동사는 주로 어떤 동사도 많이 쓰이느냐 적어놓읍시다. finish란 동사도 완료적 용법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부사는 already, just yet, 동사는 finish가 자주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과거의 일이 일어났어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나타내는데 주로 여기 나와 있는 동사인데 lose, 잃어버리다, 그 다음 put, 놓고 오다,
이런 류의 동사가 쓰이면 결과적 용법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신디가 그녀의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대요. 그럼 지금 그녀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언젠진 모르겠지만 반지를 잃어버려서 지금까지 그 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포함을 하는 게 그러니까 현재 완료의 결과적 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빠가 그의 이메일 주소에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모른다는 소리예요.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지금까지도 모른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결과적 용법은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lose라는 동사도 자주 쓰이고, 놓고 왔다, 잃어버렸다, 집에 놓고 왔어, 그래서 지금 없어, 이런 의미로 쓰인 동사들과 자주 쓰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앞에서 말한 다른 용법, 세 번째 용법인데 경험입니다. 자, 이건 언제부터냐? 과거부터라고 있겠지만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태어나서, 당연히 과거겠죠. 지금까지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자주 쓰이는 부사 ever, never, before, once, 몇 번, one, two times, three times 등과 같이 자주 쓰입니다. 그러니까 너 진짜로 해석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전에, 아니면 결코 해본 적 있니 없니, 이전에 해봤니, 한 번 해봤니, 몇 번 해봤니, 이런 식으로 쓰일 때 경험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나는 본 적 없다. 아기를 결코 본 적 없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나의 조카만큼 귀여운 아기를 본 적이 없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다음 너 몇 번 해봤니? has tried. 몇 번 시도해봤니? quit smoking. 금연하는 거 몇 번이나 시도해봤니? 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태어나서까지는 아니겠지만 흡연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너 몇 번 해봤었니? 해서 경험을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해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쓰이는 부사구나 전치사구를 여러분이 알아놔야 돼요. 접속사라든지. 그 다음 계속적 용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기간, 그 다음 뭐뭐한 이래로, 그러니까 for not since, 그 다음 how long 등과 같이 쓰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나는 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어. 언제? for 몇 달 동안 해서 과거부터 지금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간을 얘기해주는 for가 온다든지, 바바라는 혼자 살았었어. 언제부터? 뭐뭐 이래로. 그래서 이때부터 쭉 혼자 살아왔었다. 10년 전부터, 남편이 죽은 10년 전부터 쭉 혼자 살았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혼자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have been to나 have gone to의 뜻이 있는데, have been to에는 뭐뭐에 가본 적이 있다. 경험적 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o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have gone, 선생님 가본 적 있다면 gone 아닌가요? go 아닌가요? 그래서 go의 pp형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있어 본 적 있다 이 뜻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본 적 있다를 있어 본 적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아마 조금은 더 편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have gone to는 가고 없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빠가 유럽으로 가버렸다. 사업차 유럽에 가본 적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다시 돌아왔다는 소리입니다. 경험이겠죠. 그때 예전에 그러니까 있어 본 적 있다 의미가 되는 거고, 나의 아빠는 유럽으로 가버렸다. 그럼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과의 용법으로 쓰인 거고, 경험의 용법으로 have gone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뭐 문법 교재에서 중등 고등 문법에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have gone이 경험으로 쓰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참석이나,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참석이나 참여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I have gone to Europe 하면은 유럽의 미팅 정도로, 조금 더 어느 회의, 자기가 그러니까 정규 멤버로 있는 회의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I have gone to the meeting 하면은 나 미팅에 참석해 본 적 있어. 이 의미도 쓰이기로는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중등 고등 문법에서는 잘 안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럼 현재 완료랑 과거 시제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헷갈려하는 학생이 있는데,
보면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과거 완료는 현재에는 그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부분 yesterday, ago, last 등은 현재 완료와 절대 같이 쓰이지 않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는 게 낫긴 한데 첫 번째 문장 나의 가족은 서울에서 5년 동안 현재 완료로 쓰였죠. 살아왔다면 지금 이 가족은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그냥 단순 과거로 쓰면 나의 가족은 10년 동안 서울에 살았었으면 과거에 10년 동안 살았었는데 지금은 뭐 doesn't live라고 나와 있긴 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뭐 이사를 갔다 다시 왔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살지 않는다의 개념으로 받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는 아침에 커피 2잔을 마셨었어. 그래서 여전히 아침이란 뜻이고요. 나는 아침에 커피를 마셨으면 이미 아침은 지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같은 경우는 기준 시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안 되는지 이 상당히 조금 더 우리나라 표현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조금은 더 영어가 한글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시제에 민감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약간 듭니다. 이런 부분 예문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위에 현재 완료, 그다음 과거 시제, 현재 완료, 과거 시제, 현재 완료의 과거 시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봐야 돼요. 현재 완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 시제랑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 다음 완료 진행형까지 하면 사실 12개의 시제 다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요. 과거 완료를 배우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현재 완료의 개념이 과거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면 과거 완료는 더 먼 과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이 예문할 때 항상 쉽게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길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마 미술학원을 지금 안 다니는 조건으로 다녀본 적이 있을 거예요. 미술학원을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끝났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4학년 이후의 학년이겠죠. 뭐 중학교 지금 1학년이라고 치면 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전 그러니까 4학년도 물론 과거고 2학년도 과거인데 2학년은 4학년보다 더 먼 과거가 되는 거죠. 이걸 뭐 대과거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때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 과거에 끝난 개념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나는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2년 동안 다녔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줍니다. 기본 형태는 have pp, has pp, 현재 완료에 과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had밖에 없겠죠. 그래서 had pp 형태를 쓰면서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에 일어났거나 과거의 어느 지점까지 여기겠죠. 일어나서 영향을 미친 일을 나타낸다. 자, 봅시다. 그들이 지하철역에 도착을 했는데 잘 보세요. 도착한 건 과거죠. 근데 기차가 이미 떠났대요. 그럼 도착한 게 과거면 당연히 떠난 건 이거보다 무조건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전후 관계가 명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도착했는데 이미 떠났다더라. 그러면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줍니다. 자, 나는 코알라 본 적이 없는데 언제까지 못 봤냐면 내가 작년에 호주에서 봤을 때까지래요. 그럼 작년에는 호주에서 본 거죠, 과거. 그 전까지 못 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작년까지는 못 봤다. 이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무조건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맥상 시간적 선후 관계가 분명할 때는 과거 완료 대신에 그냥 과거 시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가 시작을 했죠. 우리가 극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선후 관계가 분명할 때는 그냥 단순 과거 시제로 써도 의미는 통하게 돼 있다. 이렇게 알게 되면 될 거고요. 그다음 미래 완료는 형태는 일단 have pp 앞에 그렇죠. 미래를 표현해준 조동사 will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will have pp 형태를 쓰며 미래의 특정 시점 여기도 마찬가지 기준 시제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료 시제를 여러분이 쓰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 시제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앞으로 이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쓰고 싶으면 미래 완료를 써줘야 됩니다.
자, 우리 부모님은 다음 달이면 결혼한 지 20년이 될 거야.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재에 걸칠 수도 있고 과거로 걸칠 수도 있겠지만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이 시간이 되면 이 기간이 아마 20년이 될 거야. 그래서 미래의 완료가 될 거야. 다음 달이면 20년이 완료가 될 거야. 이 의미로 쓰고 싶을 때 미래 완료 시제를 써주고요. 자, 난 레포트를 끝낼 거야. 뭐 하기 전에 이번 주말까지 전까지 마찬가지죠. 주말까지 아마 일이 완료가 될 거야. 미래의 어느 순간에 완료가 될 거야. 이런 의미로 쓰고 싶을 때 미래 완료 시제를 써줍니다. 자, 완료 진행형이 들어가고 완료가 들어가면 영어에서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가장 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진행형은 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동작이 진행 중, 그 순간에도 진행 중임을 강조할 때 완료 진행형을 써주고요. 형태는 사실은 간단해요. 자, 완료 진행 시제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현재 완료가 어떻게 되겠죠? have, has, pp가 아이고 잘못 썼네요. have, has, pp죠. 간이 좀 좁은데 그 다음에 수학처럼 더해주면 돼요. 진행형의 시제가 be 플러스 마지막 칸에 걸치면 됩니다. 현재 분사를 써주죠. 이렇게 요걸 수학처럼 더해주면 돼요. 그럼 have, has 여기가 더해져서 being이 되겠죠. been, being. have, has, been, being. have, has, been, being이 현재 완료. 그럼 과거 완료는 그렇습니다. 여기만 had로 바뀌면 되겠죠. 그러면은 had been being. 그 다음 미래는 will 앞에 걸쳐서 will 동사 원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have. 그 다음 been being. will have been being의 형태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의 수러 부분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 완료 진행이 들어가 있구나를 알게 되면 되겠고요. 예문을 통해서 보면 몇 달 동안 그 콘서트를 위해서 나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물론 몇 달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 기다리겠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나는 그 콘서트를 몇 달 동안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형태의 밑줄을 쳐놔야 되겠죠. 자, 너 계속 지금도예요. 뛰고 있는 중이구나. 그치? 너 땀에 흠뻑 젖었어.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인데 지금도 하고 있는 동작이 진행 중이구나. 너 지금 뛰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 현재 완료 진행을 써주고요. 과거 완료 진행도 마찬가지예요. 과거가 기준 시제가 더 먼 과거에서 과거까지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래서 나는 2시간 동안 운전하는 중이었어. 근데 기준이 언제냐면 내가 휴식을 위해 멈췄을 때, 그러니까 멈춘 게 이때가 되는 거죠. 멈추기 직전까지 나는 과거부터 더 먼 과거까지 운전하는 중이었어. 그 다음 난 12시간 자는 중이었대요. 뭐 했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벨이 울렸을 때 울린 게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울린 시점까지 잤었고 과거부터, 그러니까 더 먼 과거부터 과거까지 잤었고, 왜? 기준이 도어벨이 울렸었던 과거니까 그때도 자는 중이었어. 그래서 과거 완료 진행이 되겠고요. 자, 5분 내에 나는 TV를 보고 있는 중일 거야. 5분 내라면, 그러니까 5분 이후 정도로 보는 게 있죠. 아마 5분 정도면 추가로 플러스 5분 정도 미래겠죠. 나는 1시간 동안 TV 보는 중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글을 쓰는 순간에 55분 동안 TV를 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나 5분만 더 보면 1시간째 TV 보고 있는 중일 거야.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 자정까지 나는 숙제하는 중일 거야. 5시간 동안. 그럼 지금 언젠진 모르겠지만 당연히 전이겠죠. 근데 자정까지 되면 아마 내가 채울 수 있는 기간이 5시간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느 정도면 완료되고 그때도 나는 하는 중일 거야. 이런 시간
그때도 하는 중임을 강조할 때 다시 한번 별표 쳐주고 이때는 완료 진행 형태를 써줍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수업 부분을 적어봤는데 여러분이 할 일은 사실 요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서 학원으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채점을 해서 선생님이 다시 보내줄 거고, 쉬는 기간에도 단어 학습 꾸준히 학습을 하면서 나중에 다시 시작할 때 무리 없게끔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